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학교. 하지만 목도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2023년을 강타할 호러 사이언스 무비. 지금 너구 학교는 좀비가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밤이네요.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딱 좋은 그러한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비를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좀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본다 하니 흥미가 좀 생기시죠? 좀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비의 과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좀비는 남태평양 IT의 부두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두교의 주술사에게 영혼을 빼앗긴 노예 같은 존재를 좀비라고 합니다. 주술사가 만든 약을 먹고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 좀비가 된 것입니다. 약을 먹여 노예처럼 만든 것이 좀비이며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좀비에게 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기 위해 사납게 날뛰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좀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가족도 몰라보고 사납게 덤비는 좀비를 피해 도망가거나 좀비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비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 속 좀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비롯한 동물은 자극에 반응합니다. 좀비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달려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자극에 반응하려면 신경계와 운동기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비가 사람을 물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사람이 날아오는 공을 보고 피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이 날아온다는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선 감지해야 합니다. 뇌내에서는 공을 피하라는 명령을 근육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온 신호에 따라 근육을 움직여 공을 피하게 됩니다. 좀비도 사람을 보고 물기 위해서는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좀비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소리에 반응하려면 감각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연합령의 신경세포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육을 움직여 먹이를 향해 달려야 하므로 운동신경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신경계와 근육이 살아있어야 먹이를 향해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속 좀비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영화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그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비 바이러스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사납게 만든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DNA의 전두엽에서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를 보면 이러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행동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어린아이의 행동이 주변에 피해 입힐 정도가 아니어서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성인의 뇌에서 전두엽이 손상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전두엽을 망가뜨렸다면 폭력성 억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좀비 바이러스는 보통 사람과 달리 사납게 변한 좀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빈도에 문제가 생기면 온순하던 사람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비 바이러스는 화학물질의 양과 종류도 통제했을 것입니다. 세로토닌과 같이 공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줄이고 도파민과 같이 공격성을 촉진하는 물질의 수치는 높였을 것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면 사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좀비의 이런 행동을 보면 좀비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만이 자극에 반응을 보이고 혈관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나머지 인체 기관들도 작동해야 하므로 좀비는 시체일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아니라면 좀비는 괴물이 아닙니다. 좀비가 괴물이 아니라 환자라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좀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그는 괴물이 아니라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아니라
환자라면 죽이지 않고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영화 원바디스나 나는 전설이다에서처럼 좀비가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좀비가 괴물이 아니라 환자라면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좀비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좀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비는 영화 속 설정일 뿐이지만 과거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람들의 대처는 이와 비슷했습니다. 나병이나 청염기처럼 병의 원인이나 치료제가 없었을 때 환자를 별도 지역에 격리하였습니다. 격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으니 많은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고 그들에게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좀비처럼 위협적이지도 않았지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치료제가 없었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인권을 제한할 때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좀비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감염병에 걸린 환자라면 우린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왜 영화에 따라 좀비의 모습이 다양할까요? 좀비는 영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화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좀비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무서운 전염병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좀비 영화를 통해 이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